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리라푸그라티닉 관련해서 IRC 이제 ORR, DOR 관련해서 FDA 이제 승인을 위해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이제 기사 내용 한번 좀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 넘게 하락한 39,400원 정도 일단 마쳤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NDA 신청을 앞두고 항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다음 관련되는 내용인데 결국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리서브미션의 이제 데이터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기까지 리라푸그라티닉 관련되는 기사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뭐 계속 나오는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리라푸그라티닙이니까 뭐니비니까 이것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예요. 그래서 내용 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라이센스 인을 한 그 약물 후보입니다. 리라푸그라티닉 관련해서. 자, 여기 FGFR2라고 되어 있죠. 우리 리보세라닙이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에서 이제 베제프R2를 타켓으로 하듯이 FGFR도 뭐 1, 2, 3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2를 타켓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융합변이 그러니까 FGFR이든 뭐든 이제 바이오마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암이 이제 뭐 발생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FGFR 관련되는 부분이 이 담간암, 뭐 담도암이라기도 하고 담간암, 담도암은 이 췌장암과 더불어서 예후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 자체는 위암이나 뭐 대장암 같이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보통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술한 이후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보다도 5년 생존율이 훨씬 낮습니다.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안 좋고, 그리고 이 단간암 중에서 여러 이제 바이오마커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타켓이 되고 있는 게 FGFR입니다. FGFR이고 거기에서 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FGFR 융합입니다. 이 융합이라는 게 뭔가 융합하는데 융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융합변이를 대상으로 이 단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이상 관련해서 독립평가위원회는 이런 임상하고 연계된 기관하고 독립된 객관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3자 입장에서 임상시험의 어떤 진행이나 결과라든지 평가를 하는 기관이 독립, 여기 I가 이제 인디펜더겠죠. 평가 여기가 이제 뭐 리뷰고, C가 이제 커미티죠. 요 IRC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객관적인 어떤 부분 입장에서 주요 임상의 목표인 유효성 지표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이상만 가지고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마치 2022년도 5월달에 리보생과 캄네리주맙이 간암 관련해서 뭐 통계적 유성을 확보했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 심사 과정에 있어서 타켓이 되고 있는 지표 ORR 그 다음에 DOR 관련되어서 기존 허가 치료제 대비해서 이제 단간암은 이제 1차 치료제가 지금 젬스타빈하고 이제 시스플라이틴 여기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임핀지라든지 키트루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치료제는 지금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DA 허가받은 약물은 뭐 한 4개 이상 정도가 됩니다만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허가 치료제 대비 우울한 결과를 보였으면서 완전간에 관련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제 FGFR2를 타켓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이 리라푸라티닌 말고도
이 타겟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제 고인선 혈증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발생이 현저히 낮아서 효과는 좋은데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낮아지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동급 계열 대비해서 여기도 보면 베스트 인 클래스 여기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 수치는 결국 이제 학회에서 발표되겠죠. 내년 초에 아스코 GI 2026에서 공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 빠르면 NDA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리보생각 감내주마에서 CMC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리라포네틱 관련되는 부분은 DS나 DP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료 제조사는 그 캐나다의 이제 페르멀제 헬스케어 캐나다에서 여기는 이미 FDA로부터 뭐 CMO 회사니까요. CMC 실사를 4번 연속 일단 합격을 받았고 그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정기적으로 또 이제 CMC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CMC에서도 NAI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CMC 관련되는 이슈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확률이 좀 높아져 있는 뭐 상태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GMP 적극성 검토와 FDA, NDA 제출에 대한 어떤 핵심 자료를 준비 중이다. 뭐냐면 연말이나 내년 초 준비하려면 지금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미 23년도에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리뷰냐 프라이어티 리뷰냐면 우선 심사로 만약에 지정되면 6개월이니까요. 이것도 뭐 넣어봐야 아는 겁니다. 혁신 신약이기 때문에 바로 우선 심사가 반드시 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뭐 프라이트 리뷰 형태가 된다라면 6개월 안에 그래서 연말에 막 넣는다, 연초에 넣는다 이러면 내년 이제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스탠다드 리뷰가 되면 이제 내년 뭐 10개월 정도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독립평가위원회에서 리라포라티닙의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리보생각 함내주마브에서는 항서제약이 FDA와 지속적인 논의, 결국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도 결국 이제 협의를 계속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내고 그 부분들이 내었을 때 이제 리서브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국 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언론을 이야기하면 observation 3 관련되는 여기 나오는 automatic and electronic equipment including computer related system 하나 routinely calibrate 이 규정 자체가 21 뭐 CFR 파트 11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전자기록과 전자서명 관련되는 그 FDA 그러니까 CGMP 관련되는 FDA 이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문제없이 해야 일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CMP가 CMC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도 10개 정도 걸렸을 때도 되었고 그때도 나왔던 부분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뭐 600억 이상 들여가지고 그 MES 시스템도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하고 이제 스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 설비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의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제대로 이제 뭐 다큐멘트라든 메인테이넌스나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밸리데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련되어서 그 NVP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파티클 미세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충진 작업 이런 거 할 때 주변 보면 다 바닥이나 벽면에 이런 때 미세먼지 관련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베리파이드 되기 위해서 또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걸리는데 통상 이제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사실 뭐 3월달 이후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7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으면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FDA가 요구하는 거는
뭐 6개월이면 한 2달 정도 더 필요한 어떤 데이터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한용의 CTO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죠. 그 시간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FDA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이 정도를 해라고 하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HLB와 레바는 뭐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준비를 해서 간암과 단간암이 순차적으로 FDA를 뭐 승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노력하는데 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보다는 뭐 확인하는 부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는 단간암을 뭐 확인한다기보다는 리서브션을 그러면 항서제약이 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리서브션 하는지까지는 플랫형 흐름을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뭐 많아 보이는 어떤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주들도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펩트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는 계속 견조한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분봉상으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음봉으로 분봉상으로 진행돼서 장중에 49,000원 이렇게 좁아져 있는 장중에 어떤 변동폭은 이제 작아져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오늘도 이제 뭐 한 57만 주면 100만 주 언더잖아요. 100만 주 언더니까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까지는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21선 부근에서 언더에서 양음양 패턴이 아니라 음봉 양봉 음봉 이런 패턴으로 밑꼬리를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어떤 매도가 또 오늘 또 그러니까 퐁당퐁당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매도 창구인 골드만, JP, 모건 이런 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 보면 뭐 NH, 삼성 큰 폭은 아닌 이런 흐름들만 제한적인 흐름들만 계속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생명각의 흡사병 관련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40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이제 주가하고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이제 또 기간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죠. 상해 증시에서도 연중 최고가 60위안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홍콩 증시에서도 보시면 24%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에서는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뭐 중요한 어떤 이유 자체는 글로벌화에서 두 가지 축이거든요.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형태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와 캄네리 주막 같은 이런 것의 직접적인 이제 규제 통과. 근데 이제 규제 통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CMC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라이센스 아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글라스 스미스 클라인 쪽에다가 하나로 따지면 거의 한 뭐 16조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COPD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폐암보다 사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 기관지 자체가 이렇게 폐쇄가 되어서 호흡을 아주 곤란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는데 이것도 조기 발견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HRS 9321 와 또 이제 뭐 11개의 전임상 프로그램 개발권을 확보하면서 이 라이센스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일 만큼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에서 꾸준히 지금 항암제 외에도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라든지 그다음에 이중항체 다양한 부분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므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입장이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은 오늘 뭐 한 6만 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7월 24일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순보장구가 478만 주대로 높은 편이죠.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그 박스권이나 거래량이 없을 때는 압박을 가는 거고요. 주가가 만약에 상승할 때는 커버링에 또 반대 방향으로 급등의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수급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 거래 쪽에서는 오늘 체결보다는 상한이 3배 가까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